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예, 제가 해봐야겠죠. 그 메타버스는 정말 네. 잘하는 겁니다. 이건 잘하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네. 그렇게 민생 속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민생 기본이요. 경쟁해야 된다. 민생 속으로 민심 오늘 속으로 이제 청년 대선 딱 속으로 100일 남았는데. 서민 속으로 네. 쭉쭉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음. 윤석열은 떨어질 것이고 이재명 아. 올라갈 거다. 아마 이번 주에는 골든크로스도 아마 발생하지 그래요? 않을까 그런 전망도 이은영 소장이라든지 여론조 전문가들이 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하고 예.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저는 민주당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면 당은 당 네. 대표는 당 대표는 그 다음에 의원들은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로 가서 매일 타는 민생버스를 하십시오. 메타버스 2, 메타버스 시즌 2 네. 매주 후보는 주중에는 지금 여러 선대 일정을 소화해야 되잖아요. 네. 예. 나란 일을 후보로서 여기저기 챙겨야 되잖아요. 네. 사방팔방 다녀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만나야 되고요. 네. 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위원장님들은 매일 민생버스를 타십시오. 매주 타는 민생버스는 후보가. 그 민주당인데 정말 매주 타는 민생버스도 여러 대를 굴려야 된다. 여러 대를 후보님 팀, 네, 네. 그 배우자 팀, 네. 그다음 유시민 이사장 같은 분들을 모아서 음. 한 전국에 한 10대 정도 굴려라. 네. 그다음에 지역마다는 매일 타는 민생버스, 매일 타는 청년버스를 굴려라.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사방팔방으로 다녀야 돼요. 매주 타는 네. 이런 식으로. 아하. 이렇게 해서 예, 매번 도는. 버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들어가서 휘저어야 된다. 꾸중 듣고 네. 의견 듣고 아하. 정말 그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 네. 사과드리고 정말 민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미래로 경제로 민생으로 아하. 나아가는 정치의 비전을 말씀하고 다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후보만 뛴다는 이야기였었는데 네. 이제 곳곳에서 움직이는이 보여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몇몇 의원들이 예, 이제 뭐 지역 돌아다니면서 지역위원장들도 막 대선 필승 결의대회도 하고 네. 뭐 이러면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지금 계속 아침마다 나와서 저희들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 인사를 드리면서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역에 나가가지고 네. 저 그런 거 있죠. 1인시 팻말 민주당이 뭐 무능하고 오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더라.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사과드리고 사죄드리고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청년 민심, 네. 금융권 폭리의 분란 민심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윤석열 씨가 지금 계속 뭐 없애야 된다. 재산세 합쳐서 뭐 세금 부과한다. 폭탄이다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뭐 세입자한테 전가된다라고 또 거짓말하는데 네. 아니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자 종부세가 지금 10월 달에 나왔어요. 세입자한테 지금 월세를 내가 20만 원 내고 있어요. 네. 그럼 갑자기 전환 올려.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가를 네. 못 해요.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돼 가지고 최소 옛날에 플러스 2년만 투. 사는데 최대 네. 4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제가 최근에 임차인으로 들어갔다. 월세 50이라고 쳐요. 보증금 2억에 월세 50이에요. 예. 최근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4년까지 살아요. 이 4년 동안은 보증금이든 월세든 건물주는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렇죠. 최대치로. 예. 그것도 건물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네. 공실입니다. 공실. 아하. 자 지금 집값 떨어지고 전월세값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전월세를 올린다. 그럼 쉽지 공실이 않죠. 발생하겠죠? 나가버리죠. 그냥. 나가버리죠? 예, 세입자. 그러면 지금 매물도 쌓여 있는데 사람 예를 들면 사람 턱없이 높은 전월세를 부르잖아요. 네.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시장 가격이 있는 겁니다. 지역에. 네, 근데 그걸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세입자한테 없네. 물론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싶겠죠. 전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네. 일종의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약자를 짓밟는 그런 처사를 마음속에 품는 건데 그 자체도 올바른 게 아니지만 네. 마치 세입자의 정가라는 식으로 부추기듯이 윤석열이나 수구 언론들이 세입자들이 다 정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가가 안 된다니까요. 법에 의해서요. 그거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예, 얘기를 물론 하고 이제 있다. 4년 지나면 네. 나갈 때 뭐 전세를 올리겠다, 월세를 올리겠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요. 네. 전월세가 많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집값이 4년 후에는 그럼 더 또 떨어질 거 본데 올리지 못하죠. 그럼 마음대로 올려 못 올려요. 못 올리죠. 자 삼청동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삼청동 이태원 막 임대를 올렸죠. 어떻게 네. 됐을까요? 삼청동이나 이태원 공실이- 유명한 상가죠. 네,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삼청동 또 옮기고. 절반 정도가 공실이 됐습니다. 건물주도 울까요 안 울까요? 울죠. 아이고 찐지게 조금이라도 내가 인하해서 같이 살 걸.
괜히 욕심부려서 임대료 올렸더니 다 나가버리고 네. 나가는 동안은 어떻게 되죠? 나가는 동안 못 받잖아요. 보증금 월세 한 푼도 못 받고 네. 관리비만 본인이 내요. 내고 그렇죠. 얼마 이게 건물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절대 시장가 이상으로 함부로 못 올립니다. 그리고 법에서 4년간은 보호가 되어 있고 우리는 또 이 보호 기간을 6년은 늘려야 된다. 학제하고 맞춰서 네. 초등학교 6년 지금 4년밖에 안 되지만 6년 동안 있을 수 있게. 예 그리고 건물주들께도 세상에 세금 나왔다고 세입자한테 전가하면 안 되시죠. 물론 그 선의에만 저희가 호소할 수는 없는 거 알지만 일괄 유주택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과세 이연 아. 상속이나 매매나 증여 때 한꺼번에 내는 것도 지금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네. 공제율이 80%인데 90% 100%까지 음. 그래서 일괄 주택들의 지금 이번 종부세 내는 사람 여러분 98%가 낸다 하시면 안 됩니다. 98%가 안 낸다 하시면 안 됩니다. 2% 아닙니다. 국민 개인 88만 명 1.7%만 내는 세금이고요. 그 중에 1주택자는 13만 2천 명, 네. 2천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도 대부분 80%까지 받는 공제를 대부분 받습니다. 80%까지 받는 사람은 3분의 1이나 되고요. 실제 그 내는 낮은 돈은 비율로 얼마 안 공제를 됩니다. 받는 사람이 85% 네. 가까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1주택자 부담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나오잖아요. 30억이면 여기 나오잖아요. 네. 시가 25억이면 50만 원 평균. 근데 30억이면 20억이면 27만 원. 27만 일단 공제까지 원. 받으면 네.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뭐 민주당 시가 의원들 21억인 분이 올려놨잖아요. 나 47만 원 나왔다. 네. 이게 뭐 폭탄이냐? 막 올라오더라고요, 정말로. 예, 지금 종부세 네, 나온 얼마 사람들 나왔다, 얼마 올려요. 나왔다. 지금 많이 폭탄 나온 사람 아니라 누구냐면 이런 3주택 얘기? 이상자들이에요. 아하. 투기 세력들이잖아요. 법인들도 예, 많이 부담 내고. 법인들이에요. 법인이 불필요하게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닙니까? 네. 내놔야죠 집을 이런 분들은 아하. 한 채씩 파세요. 그리고 그걸로 이게 세금 내시면 되죠. 지난해부터 예고가 돼서 예. 기간이 충분히 있었던 작년에 부분이 이미 있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일이 기준이거든요. 이 종부세 그 소유 기준이. 네.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기재부 자료에도 네. 충분한 기간을 냈대 10개월이나 유예 기간을 아하, 줬습니다. 10개월 유예 기간. 예. 근데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윤석열 씨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책임하고 무개념인 게 네. 종부세를 다시 없앨 수 있다니까 집을 내놔야겠다고 생각했던 투기 세력들이 네. 보는 거죠. 윤석열이 되면 대선까지 보면서 종부세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버티게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 심지어 소급해서 깎아줄 수도 있다는 헛된 기대를 하는 분도 있고요. 네. 이게 자. 이게 매우 무책임하고 무개념한 행동입니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100% 지역으로 가는 저는 지역 주민들이 골기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타도하자라고. 아니 지역으로 지금 지역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종부세 이런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종부세 고지를 네. 전 국민에게 다 발부하자. 그러면 98.3%는 영원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느낀다. 예, 보고.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각 지역에 가는 거 있잖아요. 네, 얼마 가는지 시군구별로 표를 하나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종부세 경남 통영시 나눠주니까 지역에다 몇십억 이런 식으로 몇백억 이렇게 그것도 오면 아이디어네요. 자기 고향 통영시로 몇백억이 갔네. 네. 볼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는지. 종부세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 아이디어잖아요. 국토보유세를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통합해서 예. 땅 많이 간 사람한테 세금 더 많이 걷어서 국민의 90%한테는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배당으로.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개개인이 90%가 돈을 더 내가 만약에 토지 보유세로 뭐 100만을 냈는데 네. 돌려받은 돈이 200만 원이면 이기네. 이제 국토보유세 아이디어가 그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지만, 근데 이 종부세는 지금 국민들이 어디로 쓰는지를 잘 모르니까 정부의당도 홍보를 더 해야 되고요. 윤석열 씨라든지 국민의힘색이 진짜 나쁜 게 종부세가 지역 발전으로 100% 가고 있는데 그걸 절대 언급을 안 해요. 100% 시군구로 가고 있잖아요. 기초단체로.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세 합치게 되면 정말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강남, 서초, 잘 사는 송파구만 곳만 엄청난 더 세금이 늘어나고. 강남북의 차별은 더욱 심해지고요. 네. 차이는 서울과 지역의 차이는 더욱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종부세에 대한 얘기 언론에서 막 복잡하게 써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폭탄 나도 맞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 폭탄 맞는 사람은 거의 1.7%밖에 안 되고 1.7%고 그중에 13만 2천 명은 일각 1주택자여가지고 폭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 말했 시가 25억이 50만 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 꼴인데 자 한 달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의 원룸비도 안 됩니다. 네. 청년 대학생들은 한 달에 50만 원 주급을 내는데 그건 그게 바로 폭탄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월세 20만 원씩 청년들 주고 지원해 주는 네, 제도 네.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건 정말 잘한 거죠. 저는 청년들 일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집이 없이 사는 청년들한테는 예외 없이 네. 뭐 정말 처음에 재정이 어려우면 음. 상위 10% 정도 부모님을 제하고는 네. 예외 없이 월세를 지원해 주자. 아하. 월세 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나가서 살면 월세를 지원해 주자. 그렇죠. 더 늘리자. 이런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종부세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진실이 뭔지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뭐 이걸로 언론 탓하는 게 아니라 예, 직접 맞습니다. 지역구 민심들 언론 환경은 얘기하고 탓할 듣고, 것도 아닌 게 이미 상수잖아요. 변수가 아니라. 네. 자, YTN 보세요. YTN. 집 20채를 상속받은 20대 청년이 네. 그 종부세 2억 나왔다고 아하. 그 사례를 올렸습니다. 예. 20대 근데 청년이 2억 낸다 이걸 예, 보고 올린 20대가 2억을 내는 게 진실이 아니라 거겠네요. 네. 집이 20채가 있는 아. 사람이 2억이 나온 거잖아요. YTN마저 그런 엉터리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YTN 그 보도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채가 얼마인지 아하. 집값은 실제로 최근에 얼마나 뛰어서 이 사람이 세차는 얼마나 그 벌었는지.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최소 주택이 다세대 20채면 5억으로만 쳐도 역세권을 5억만 해도 100억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은 5억으로 겁니다. 치면. 그리고 그 중에 한 채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요. 세금이 부담되면. 뭐 그다음에 세입자가 있어 집이 안 팔린대요. 네. 마치 세입자 있으면 집이 안 팔리는 거로 오해하겠어요. 보도를 보면 세입자 있어도 집은 다 팔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할 수 있죠. 오히려 세입자가 있으면요,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세입자가 예를 들면 집값이 5억인데 네. 세입자가 3억으로 있다, 2억으로 있다. 아. 그럼 나머지만 내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잘 팔립니다. 자, 집이 한 채가 5억이었다. 제가 다세대 주택 20채 중에서 네. 5억이면 세입자가 세입자가 2억이나 3억으로 있다 쳐요. 네, 그럼 네. 그걸 끼고 팔면 2억이나 3억 남죠. 그렇죠. 그걸로 세금 내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나 YTN까지 아.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하는 거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YTN이. 그러니까 많이 보는 채널이고 많이 보는 방송인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20대 청년 2억이 나왔다라고 마치 종부세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거. 20대 청년이 아니라 YTN 여러분, 집이 20채인 사람이라니까요. 투기 네. 세력입니다. 투기 세력. 그분이 본인이 상속받았대요. 본인이 잘못은 안 했죠. 아버지가 투기를 한 거죠. 네. 본인이 그게 싫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상속을 아버님이 주신 소중한 재산인데 상속을 포기하기 쉽지 않았겠죠. 네. 받았으면 세금 내는 거야. 내야죠 당연히. 아, 한 채만 팔아도 되는 건데. 네. 참 언론의 중요성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도 예. 있기 때문에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이제 안진걸 혹시 유지 부장님? 교수 일본 저격인가요? 아니요, 이재명 후보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1시에 제가 항상 학생들과 이재명 후보하고 경합을 하더라고요. 제가 밀리죠. 아무래도 여러분 이재명 후보를 보러 가셔야죠. 이번 주말에 메타버스 때문에 박정희님 2박 3일 가셨어요? 네, 네. 아니 저 일요일만 다녀왔는데 일요일만 고생 많으셨죠. 뜨겁더라고요, 분위기가. 뜨겁죠. 다르더라고요. 막 또. 수천 명씩 막 네, 몰려들고, 시장을 예. 가득 메운 이런 시민들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의 인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맨발의 투혼을 발휘해준 안진걸 맨발- 소장. 아이고, 오늘도 봤습니다. 맨발 맞습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 맨발이지만 네. 귀엽게 생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깨끗이 썼기 때문에 더럽진 않습니다. 대신 맨발의 투혼, 네, 민주당, 선대위, 네. 그다음에 범민주 진보 세력들 네, 정말 민주화 민생과 평화가 승리하고 네. 서민들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정말 올인해야 됩니다. 네. 피눈물, 아하. 땀 흘리면서 뛰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같은 정치 검찰, 깡패 검찰, 공작 검찰, 네. 반민생 세력에게 정권을 줘서는 안 되죠, 여러분. 네. 호소드립니다. 자,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호소까지 들어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